안녕하세요. 안녕 캔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스크를 활용해서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작업에서 꼭 필요한 텍스트 추가와 스타일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텍스트 도구 소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저처럼 포토샵을 켜셨으면은 이쪽 작업 영역에서 글자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글자는 저희가 이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브러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단축키가 B였죠? 그러면 텍스트는 텍스트의 앞에 약자를 따서 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T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로렘 입숨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저처럼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를 막 아무렇게나 타이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T를 누르고요. 클릭하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영역 텍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포인트 텍스트는 간단한 문장이나 제목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영역 텍스트는요. 본문이나 정렬된 긴 텍스트에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를 이런 식으로 쓰면 자동으로 새로운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또 오른쪽에 보니까 레이어 2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텍스트를 그냥 쓰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텍스트를 썼으면 이를 디자인하고 편집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 옵션 바에서 글꼴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같이 볼 거는 폰트 변경이에요. 제가 일단 텍스트를 저희가 배운 대로 한번 써볼게요. T를 누르시고 한글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 폰트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서 폰트를 변경하실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T를 눌러주셔도 물론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T를 눌러주셔야지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일단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프리텐다드라고 적혀있죠. 프리텐다드에서 다른 글씨체로 아무거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체로 이번에 바꿔볼게요. 바꿨더니 바로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꾸려면은 물론 글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이렇게 많은 글씨체를 설치할 수 있는 산돌구름이라고 있는데 다운로드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폰트를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다 다운받아야 되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폰트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컨트롤 G를 누르고 여기서 바로 바꿔볼게요. 물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박스가 하나가 나타나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하얀 색깔로 이렇게 점이 몇 개가 쭉 있을 거예요. 이걸 잡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지만 주로 저희가 디자인할 때 작업을 할 때 있죠. 이 글씨체가 몇 폰트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위에 보시면은 T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만 갖다 대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폰트를 24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48로 해볼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300까지밖에 없죠. 300까지 하면은 전체 캔버스 중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크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으로 해볼게요. 더 커지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렬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렬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에 정렬을 하든 왼쪽에 정렬을 하든 오른쪽에 정렬을 하든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우측 정렬 되는 아이콘 3개가 보일 건데요. 여기서 좌측 정렬을 해보면은 이거는 일단 축이 다른 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렬 방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렬 방식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가운데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를 누르고요. 박스를 그려볼게요. 박스를 그렸더니 지금 모든 텍스트가 좌측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정렬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 전체 박스 내에서 중간 센터로 딱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측 정렬로 해볼게요. 우측으로 다 붙어버리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색상을 선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색상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 하고 봤더니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 컬러가 지금 여기도 묻어 있고 이 위에도 묻어 있고 여기도 묻어 있어요. 여기서 쭉 드래그를 하시고요. 이 위에 있는 컬러를 눌러주시고 이번에 저는 파란 색깔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오케이. 자, 바뀌었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일부분만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쪽까지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해 볼게요. 변경됐죠?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응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응용이라고 하면은 저희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같이 응용해 볼게요. 다른 글씨체로 도연체로 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페시티라고 있는데 이거를 줄였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바뀌는 줄 알았더니 다 흐릿흐릿하게 바뀌었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한 레이어에 같이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추가하실 거면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뒷부분만 조금 투명도를 낮추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드래그 하셔가지고 저희 이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컨트롤 G를 누르면은 그룹으로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텍스트만 들어있는 그룹 폴더가 만들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위에 보시면은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이게 A, B, C 이런 순서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문자라는 단어 캐릭터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우측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옵션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TT는 저희 여기서 봤던 거죠.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글자와 글자 그
사이에 뭐 자간, 행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타이포그래피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이곳에서 이렇게 자간, 행간, 기울임 등 디테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텍스트 스타일 적용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텍스트를 이렇게 저처럼 작성을 하나 해 보시면요. 텍스트 레이어를 이제 선택을 해볼 거예요.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FX라는 영어로 된 글씨가 하나 보일 건데요. 그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요. 다양하게 이제 옵션들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베벨, 스트로크, 이너 글로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블렌딩 옵션이라고 있는데 그걸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블렌딩 옵션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제 요런 창이 하나가 뜰 텐데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다 있는 기능들입니다. 여기에 다 있는 기능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베벨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게 지금 보이시죠? 그렇다면 베벨 말고 이번에 뭐 필로우 엠보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아우터 베벨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이 있죠. 여기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더 다양한 느낌을 내실 수 있고요. 뎁스를 이런 식으로 주셔가지고 입체형의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컨투어라고 있어요. 컨투어를 눌러보시면은 이것도 수치를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게 날카롭고 부드러운 입체형의 그런 텍스트를 만들 수 있죠. 텍스처. 텍스처를 누르면은 지금 요렇게 알파벳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요 느낌대로 여기에 바로 이렇게 찍힌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스케일도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이거저거 만져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트로크예요. 저희가 이제 스트로크 이러죠. 그 스트로크가 맞아요. 어떤 모양이 됐든지 아니면 이런 텍스트가 됐든지 겉에 이제 외곽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블랙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컬러도 물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나는 위에다가 더 다른 느낌의 스트로크를 하나 더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 보시면 저처럼 밑에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 스트로크 바깥쪽에 하나가 더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를 더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또 생깁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바꿔봤는데 방금 전에 있었는데 왜 없지? 하고 보니까 당연하죠. 이거를 복사한 게 이거니까. 여기서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하려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사이즈를 더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러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거 말고도 뭐 이너 섀도우, 이너 글로우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드롭 섀도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림자 효과도 낼 수 있고요. 근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쭉 만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캔슬을 할게요. 캔슬을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텍스트를 이미지처럼 다루고 싶을 때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지 타입이랑은 또 다르죠. 이렇게 텍스트 타입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바꾸는 방법은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 우측 클릭을 하시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요,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나타납니다. 요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요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바뀌었죠? 이미지 형식으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바꿔주시면은 필터나 왜곡 효과도 자유롭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정렬과 배치 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디자이너에서는 텍스트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먼저 이동 툴 V를 클릭하시고 영어로 물론 바꿔주셔야 되겠죠. 클릭하시고요, Shift를 누르고 아래에 있는 텍스트를 또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요 정렬 버튼이 또 있죠. 요 아이콘. 여기서 좌측 정렬을 눌러볼게요. 그럼 Align Left Edge라고 나와 있어요. 왼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자, 붙었죠? 다시 Ctrl G 하고 돌아간 다음에 센터로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측으로 몰아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여기서도 위쪽으로도 바꿀 수 있고 중간, 아래쪽으로도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텍스트를 선택하고 상단에서 이 정렬 버튼을 활용하시면 깔끔하게 정렬이 가능하다는 점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Shift하고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보정은 정말 자주 쓰이는 기능이니까 꼭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삽입하고 스타일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진 보정의 기초, 밝기, 색상, 필터 조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캔버스였습니다.